챕터 1 사라진 결혼식. 강원도동의 바닷가. 회색 모래와 바람결에 흔들리는 갈대숲 사이로 한 채의 별장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12월의 바다는 온기를 품지 않았다. 햇살은 차가웠고 물결은 부서지듯 뺨을 때렸다. 신미정, 올해 68. 과거에는 잘 나가던 여성 창업가였다. 유아용품 유통회사의 대표로 국내외 박람회를 오가며 수십 년을 분주히 살았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삶은 뒷전에 두고 일에만 매달렸고 결국 남편과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딸 하나를 두었지만 딸 역시 늘 바쁜 엄마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은퇴한 지 3년. 지금은 이 바닷가 별장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하루에 한 번씩 바닷가를 산책하고 겨울이면 직접 김장을 담갔다. 스스로 선택한 고유였고 그 안에서 마음을 다독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녀는 딸 다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었다. 다연아, 결혼식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엄마, 나 이미 결혼했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설명도 이유도 없었다. 미정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혼했다고? 응, 벌써 했어. 따로 예식은 안 하고.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한테 말도 없이. 우리끼리 정해서 했어. 간소하게. 미안해. 그날 저녁 다시 낯선 남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강도윤이라고 소개했다. 어머님, 별장 키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신혼집 정리도 필요하고 휴식도 겸하려 합니다. 별장 키를요? 네. 어차피 혼자 계시니까요. 그 말투에는 예의가 담겨 있었지만 미정은 이상했다. 아무리 신혼부부라지만 자신이 20년 넘게 갖고 온 공간에 대해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위가 있을까? 딸은 왜 연락이 끊긴 것일까? 결혼식도 인사도 설명도 없이. 미정은 불안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오래 거리를 두었나 싶기도 했다. 딸과의 관계에 틈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멀어졌을 줄은 몰랐다. 며칠을 고민하다 그녀는 직접 서울로 향했다. 주소는 이전에 다연이 보낸 이사 알림 문자에 적혀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그녀는 신혼집 현관 앞에 섰다. 문은 열려 있었다. 거실은 정갈했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가구는 모두 새 것이었고 벽에는 아무런 사진도 걸려 있지 않았다. 다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다연아, 엄마, 잘 지냈니? 응. 뒤이어 나타난 남자. 그가 바로 강도윤이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반듯했다. 미소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식었다. 어머님, 서울까지 오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둘이 괜찮니? 그럼요. 다연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금세 느꼈다. 딸이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을. 도윤은 다연의 말을 끊고 대신 설명했고 다연은 남편의 눈치를 살폈다. 식탁 위에는 약봉지 몇 개가 무심하게 놓여 있었다. 감기야? 아, 요즘 몸이 좀 피곤해서요. 다연은 짧게 답했다. 미정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녀는 그날 밤 별장으로 돌아갔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무언가 불길한 파도가 밀려들고 있었다. 며칠 후 도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별장 열쇠는 아직도 안 보내셨네요. 생각 중입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도 가족 아닙니까? 저희는 그 집이 필요해요. 그 말에 미정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곧장 별장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낯선 고급 차량들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다. 별장 안에서는 샴페인 잔이 오가고 낯선 사람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자신의 집이었다. 하지만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다. 미정은 문 앞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다. 유리문 너머 딸의 모습이 스쳐 보였다. 누군가의 팔에 이끌려 다니고 있었다. 표정은 공허했다. 창문 틈으로 떨어진 한 장의 종이.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었다. 채무 독촉장. 채무자 한진우. 신미정은 멍하니 그 이름을 바라보았다. 강도윤이 아니었다. 그는 한진우였다. 그 순간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가짜 이름, 갑작스러운 결혼, 딸의 침묵, 그리고 별장의 강제 점유. 그날 밤 미정은 인터넷을 뒤졌다. 결혼 사기, 가짜 신분, 피해 사례. 수없이 스크롤을 내리던 중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한진우에게 당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알고 계신 분 연락 주세요. 마이너스 은지. 미정은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저도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챕터 2 침입당한 집. 별장은 미정의 손때가 묻은 공간이었다. 화초를 직접 심었고 커튼 하나도 계절마다 바꿨다. 오랜 시간 혼자였지만 고요함 속에 나름의 평화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집에서 낯선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주차장 옆 그늘에 차를 세웠다. 바로 앞 별장의 정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 웨이팅 드링크를 나눠주는 직원까지 있었다. 현관 앞에 선 순간 모르는 남자가 그녀를 막아섰다. 초대 받으셨습니까? 여기 제 집입니다. 아, 오늘은 외부 행사라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정은 더 말하지 않고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다. 꽂았다. 돌리지 못했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다. 이 자물쇠 누가 바꿨죠? 저는 모르는데요. 관계자분께 문의하시죠. 미정은 다시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창문 너머로 딸이 보였다. 검은 정장을 입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어딘가 몸이 굳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미정과 마주쳤다. 그러나 곧 고개를 돌렸다. 미정은 차로 돌아왔다. 몇 시간 동안 차 안에서 그 집을 지켜보았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손님들은 점점 더 늘어났다. 고급차들이 줄지어 섰고 건배 소리가 울렸다. 밤이 되자 몇몇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술에 취해 웃었다. 그을 타 미정은 뒷문 쪽으로 조심히 다가갔다. 뒷마당은 아직 손이 덜 간 듯 허술했다. 그녀는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발견했다. 천천히 창틀을 밀었다. 얼굴을 들이민 순간 안쪽 책상 위에 널브러진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채무독 촉장. 채무자 한진우. 금액 1억 6천만 원. 각인처럼 머릿속에 새겨졌다. 어머님.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다. 도윤이었다. 여기까지 오셨네요. 이건 무슨 일입니까? 행사입니다. 리조트 투자 설명회. 이 집은 제 집입니다. 자물쇠는 왜 바꿨습니까? 일시적인 행사였습니다. 다연이도 동의한 일이고요. 그의 표정엔 흔들림이 없었다. 도윤은 한 발 다가섰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어머님, 이 집을 저희가 잠시 쓰는 게 그리 큰 문제입니까? 결국 다연이 몫일 텐데. 그건 아직 제 명의입니다. 그럼 바꾸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미정은 말이 막혔다. 그는 공손했지만 그 말투 안에선 배려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딸의 안부를 물었다. 다연이는 괜찮습니까? 잘 지냅니다.
다만 피곤해하니 당분간은 간섭하지 마세요. 그는 미정을 천천히 문 밖으로 이끌었다. 문이 닫히기 전 미정은 다연이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을 얼핏 보았다. 그 눈빛은 깊고 멀었다. 그날 밤 미정은 별장 인근 모텔에 머물렀다. 잘 수가 없었다. 도윤의 말, 다연의 눈빛, 그리고 그 서류 한 장이 계속 떠올랐다. 다음 날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다시 한번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다. 한진우 결혼 사기,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 그중 하나 몇 개월 전 작성된 글이 눈에 들어왔다. 피해자입니다. 같은 남자에게 당하신 분 찾습니다. 마이너스 은지. 그녀는 짧게 메시지를 남겼다. 저도 같은 사람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오후 늦게 답장이 왔다. 전화 가능하신가요? 미정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곧 이어 영상통화가 연결되었다. 화면 속 젊은 여성이 등장했다. 눈가가 붓고 목소리는 떨렸다. 처음엔 정말 자상했어요. 매일 선물도 주고 제 사업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데 계약서에 같이 이름 넣자고 하더니 돈이 오가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휴대폰도 바꾸게 하고 친구들도 끊게 했어요. 결혼식은 안 했어요. 사진만 찍었죠.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다연 씨도 비슷한 상태일 거예요. 아마 스스로 말도 잘 못할 겁니다. 미정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름은 강도윤이 아니라 한진우가 맞습니까? 네. 본명은 한진우입니다. 지금까지 최소 3명 확인됐어요. 모두 여성이고 재산도 있었고요. 은지는 말을 이었다. 이번 주 토요일 별장에서 설명회 또 열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남자라면 그게 마지막이에요. 거기서 돈 끌어모아서 도망칠 겁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연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마치 수면 아래 잠긴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얼굴. 통화가 끝나고 그녀는 조용히 차를 몰았다. 밤바다 옆으로 도로가 이어졌다. 파도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별장 옆 오래된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불 꺼진 집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냈다. 토요일 설명회. 경찰 동행 가능? 한진우 전과 기록 확보. 다연 의지 확인 필요. 한 줄, 또 한 줄. 조용히 써내려갔다. 아직 모든 증거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확신은 생겼다.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그리고 딸은 지금 그 사람의 안에 갇혀 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펜을 들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챕터 5 무너진 집에서 피어나는 새벽. 파티가 끝난 자리는 조용했다. 버려진 풍선, 빈 병, 접힌 명함들. 인공 조명 아래 남겨진 것들은 모두 허망했다. 미정은 현관 앞에 잠시 앉았다. 겨울밤 공기가 뺨을 스쳤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낮은 숨처럼 천천히 밀려왔다. 다연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다. 엄마, 이건 그냥 버릴게요. 다시 쓸 일 없지? 그래. 다 치우자. 어지럽게 널려있던 장식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도윤이 준비한 명함들, 가짜 설계도, 홍보용 리플릿. 다연은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종이봉투에 넣었다. 생각보다 빨리 정리되네. 내가 있어서 그래. 둘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싱크대에 쌓여있던 그릇을 씻고 쓸고 닦았다. 거실 바닥엔 새로 산 작은 러그를 깔았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다시 걸었다. 사진 속 미정은 젊었다. 다연은 아직 중학생이었다. 단단히 붙잡은 두 손. 그 시절엔 자주 웃었다. 저 때는 몰랐어요. 뭘?
엄마도 힘들었단 거요. 너도 그때 말이 없었지. 그땐 그냥 엄마가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미정은 조용히 컵에 물을 채웠다. 다현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불편하지 않은 정적이었다.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은 거리. 엄마는 나 질투한다고 믿었어요. 다현의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 사람 말에 휘둘렸죠. 날 무시한다고도 믿었고 엄마가 날 통제한다고 느꼈어요. 미정은 딸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건 내 잘못 아니야. 가스라이팅은 그렇게 사람을 고립시켜 생각을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 사랑도 의심하게 만들어. 다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그때 엄마가 돌아와줘서 다행이에요. 난 늘 내 곁에 있었어. 다만 내가 나를 부르지 않았던 거지. 다현의 눈가가 붉어졌다.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았으니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따뜻한 된장찌개를 나눠 먹었다. 작고 소박한 식사였다.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이었다. 며칠 뒤 별장은 조금 더 정리됐다. 벽에 새 커튼이 달리고 다현은 직접 화초를 심었다. 미정은 동네 슈퍼에 들러 식재료를 샀다.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얼굴이 편안해 보이세요. 조금 복잡한 일들이 지나갔거든요. 밤이면 둘은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았다. 가끔씩 웃었고 가끔씩 눈물을 닦았다. 서로에게 질문하지 않아도 무슨 마음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다현이 말했다. 엄마, 나 이력서 다시 써보려고요. 그동안 손 놨던 일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래, 잘했네. 처음부터는 어렵지만 처음처럼은 할 수 있지. 다현은 노트북을 켰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다. 미정은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차를 내렸다. 혹시 모르잖아요. 좋은 사람도 다시 만날 수 있고, 그건 천천히. 지금은 그냥 내가 나를 다시 믿고 싶은 거예요. 미정은 웃었다. 딸이 컸구나. 이제는 그렇게 생각했다. 상처를 지나온 사람이 내는 단단한 목소리. 그 안에는 울지 않는 용기가 있었다. 새벽이 되었다. 두 사람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바닷가로 걸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새겨지고 바람은 부드럽게 지나갔다. 해가 뜨기 직전에 바다는 어두웠지만 고요했다. 다현은 손을 내밀었다. 미정은 그 손을 천천히 잡았다. 이제 우리 둘이서 지켜요. 이 집도 서로도. 그래. 다시는 놓지 말자. 동해 바다 끝에서 서서히 새벽이 피어났다. 햇살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밀려왔다. 새로 떠오르는 빛 아래 모녀의 그림자가 길게 나란히 드리워졌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함께라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조용히 깊이 다시 시작하는 길 위에서 챕터 3 진실의 퍼즐. 토요일까지는 나흘 남았다. 미정은 아침부터 동해경찰서 민원실에 들렀다. 경찰관은 형사과로 문의하라며 내선 번호를 적어주었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음성 안내가 흘러나왔고 몇 번의 대기를 거친 후 목소리가 연결되었다. 네, 형사과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진우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형사는 신중하게 들었고 피해 사례나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별장 명의가 어머님이라면 무단 점유나 손괴 혐의로는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력은 지금 확인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어야 하고요. 그럼 경찰이 행사 당일 와줄 수는 없나요? 사적인 행사 장소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이 곤란합니다. 불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미정은 수화기를 든 손을 내려놓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현실의 장벽은 높았다. 의심과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은지와 다시 통화를 시도했다. 영상은 연결되었지만 은지의 얼굴은 어두웠다. 죄송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사람이 제게 연락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들었다. 연락이요? 누군가 저를 찾는다고. 어머님이시겠죠.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겁이 납니다. 은지는 화면 속에서 작게 떨었다. 미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붙잡아야 할 때였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죄송해요. 다연 씨 괜찮을까요? 미정은 대답 대신 화면을 천천히 닫았다. 그날 밤 미정은 별장 인근 카페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그동안 모아둔 정보들을 정리했다. 부동산 등기부, 계약서, 사본, 인터넷 피해 사례 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스크롤을 내리다 문득 다연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메일이 눈에 들어왔다. DA와 EONNAVER 마이너스 학자금 대출 서류 문의. 7년 전 다연이 대학원 등록금을 준비하던 시절이었다. 그녀는 문득 그 시절의 딸을 떠올렸다. 낮에는 수업, 밤에는 도서관, 주말에는 학원 강사. 바쁘게 묵묵히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던 아이. 지금 그 다연은 어디에 있는 걸까? 왜 이토록 침묵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미정은 서울로 향했다. 도윤 몰래 다연과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했다. 하지만 딸이 가장 오래 다녔던 장소를 떠올렸다. 한강변 근처의 작은 도서관. 도서관 앞에서 반나절을 기다렸다.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셋째 날 저녁 마침내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코트를 깊이 여미고 고개를 숙인 채 걷는 다연. 다연아.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잠시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엄마 왜 여기까지 왔어? 잠깐이면 돼.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 잠깐의 침묵.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서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가로등 불빛이 어깨를 비추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건드렸다. 도윤 씨랑 잘 지내니? 괜찮아. 그냥 좀 예민할 뿐이야. 그래서 내가 친구도 끊고 폰도 바꾼 거니? 다연은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정은 딸의 손등을 살짝 감쌌다. 예전보다 말라 있었다. 힘이 없었다. 도와주고 싶어. 지금이 아니면 늦을까봐. 모든 게 무너질지도 몰라. 무너지면 다시 시작하면 돼. 다연은 그제야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소리는 없었고 어깨만 미세하게 떨렸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그날 밤 미정은 서울의 작은 여관방에 묵었다. 창밖엔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불을 덮은 채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연을 봤어요. 어렵겠지만 함께 도와야 할 것 같아요. 은지에게서 곧 답장이 왔다. 그럼 저도 움직이겠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요. 도용한 이름이 아닌 본인 이름으로 된 서류입니다. 미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작은 실말이었다. 하지만 확실한 단서였다. 다음 날 그녀는 동해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한진우의 본명과 사진,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토요일 행사장에 그가 나타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류를 팩스로 먼저 보내주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사기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정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작은 숨을 쉬었다. 토요일까지 이틀 남았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그녀는 수첩을 다시 펼쳤다. 새로 적힌 한 줄. 끝까지 따라간다. 챕터 사폭로의 무대. 토요일 아침 동해 바다는 잔잔했다. 하늘은 맑았고 겨울빛이 별장 지붕을 은색으로 덮었다. 신미정은 이른 시간부터 준비를 마쳤다. 검정 정장에 진주 귀걸이, 은은한 화장은 얼굴을 단단하게 다듬어 주었다. 거울을 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낸다. 별장 입구는 고급 행사장처럼 꾸며져 있었다. 럭셔리 리조트 투자 설명회. 팸플릿엔 허위 청사진과 수익률 도표가 인쇄돼 있었다. 도윤은 사람들 사이에서 능숙하게 움직였다. 명함을 나누고 사진을 찍고 농담을 던졌다. 말끔한 회색 정장. 그 속에서 그의 진짜 이름은 철저히 감춰져 있었다. 미정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옆에 선 다연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손에는 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은지와 또 다른 피해자 두 사람도 도착했다.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모두의 손에는 진술서와 사진이 들려 있었다. 준비됐습니까? 형사가 조용히 물었다. 미정은 작게 끄덕였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도윤은 무대로 올라섰다. 마이크를 잡고 유창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이 리조트는 해안 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수익을 보장하며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할 계획입니다. 순식간에 박수가 터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도 연달아 울렸다. 그 순간 미정이 무대 앞에 걸어나갔다. 정중하지만 분명한 걸음이었다. 관중석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도윤의 미소가 잠시 멈췄다. 이 자리에 정식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미정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마이크 앞에 섰다. 이 사람의 이름은 강도윤이 아닙니다. 본명은 한진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셋, 손해액은 5억 원에 달합니다. 그는 신분을 위조해 접근하고 결혼이나 동업을 미끼로 피해자의 재산을 통제합니다. 순간 객석이 술렁였다. 도윤이 다가왔다. 어머님, 지금 이건 사적인 일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건 공적인 사기입니다. 그때 은지가 걸어 나왔다. 저는 그의 피해자입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나갔고 모든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저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또 다른 여성이 뒤를 이었다. 저도 겪었습니다. 사진도 있고 진술서도 준비했습니다. 형사가 다가왔다. 한진우 씨, 본인 맞습니까? 아닙니다. 형사는 영장을 꺼냈다. 신분 도용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윤은 저항하지 않았다.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수갑이 채워졌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별장 밖으로 이끌려 나갔다. 정적이 남았다. 남겨진 사람들은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이윽고 다연이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믿었고 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끊었고 어머니마저 밀어냈습니다. 이젠 알겠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조용한 박수가 울렸다. 서서히 크게 번졌다. 미정은 눈을 감았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마침내 끝이 보였다. 행사장은 서서히 정리되었다. 장식물은 철거되었고 음식은 치워졌다. 은지와 다른 피해자들은 미정에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요.
다현은 차에서 작은 박스를 꺼냈다. 예전 사진들, 엄마와 함께 찍은 여행지의 모습, 그리고 손때 묻은 수첩. 이거 엄마가 잊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갖고 있더라. 그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쓴 거야. 다현이 이름 정할 때 모녀는 함께 웃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오랜만이었다. 별장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남겨진 가구들, 어수선한 흔적들, 그리고 부서진 꽃병 하나. 다현은 청소기를 들었고 미정은 장갑을 끼고 주방을 정리했다. 말은 없었지만 움직임은 일정했다. 엄마, 응, 고마워요. 날 믿어줘서 그리고 다시 와줘서. 미정은 말없이 딸의 등을 토닥였다. 서툴지만 진심이었다. 해가 졌다. 별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다현은 커튼을 열었다. 그 너머 밤하늘 아래 물결이 부드럽게 번졌다. 엄마, 된장찌개 먹을래요? 그럼. 된장찌개 좋지. 주방에서 익숙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미정은 오래된 찬장에서 두 그릇을 꺼냈다. 다현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이 집, 다시 우리 집 만들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래도 시작은 됐지.